카고라들이 말하는 여성들이야. 그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져서 지구상의 모든 여성을 없앴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지구에는 여성들이 없다. 남성만 있기 때문에 번식할 방법이 없다. 과거에 납치된 여성들은 모두 이동 중에 죽었다. 차원 이동을 견딜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하다. 카구라는 항상 미코노가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카구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즈모는 다시 진을 베가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이번에는 그가 기계를 직접 조종할 거야. 리모컨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어. 진은 임무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의 슈트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더 튼튼한 슈트를 만들어낸다. 이제 백에서 아마다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와 복장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쁘다. 믹스는 제시카가 너무 많은 몸을 드러낸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여자는 너무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미코노는 이미 아마다가 제시카의 몸을 힐끗 본 게 분명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싶어 한다. 그때 도시에서 유괴범이 활동 중이라는 경보가 울린다. 요원들은 출동하여 적과 교전할 것을 명령받는다. 쟤는 아마다 미코노 제시카를 출동시킨다. 벡터들이 합쳐져 아쿠아리안을 형성한다. 한편 진과 아쿠아리안의 싸움이 카구라에게 중계되고 있다. 그는 진이 미코노를 다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한다. 미코노와 동료들은 진의 궁극 슈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는 이미 그들이 내놓을 모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팀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인필샷을 날립니다. 이 공격은 외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직접 시스템에 침투해서 조작자를 다치게 합니다. 그들의 옷이 찢어지고 아쿠아리아는 벡터로 분리됩니다. 진이 제시카를 쫓아갑니다.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끝낼 공격을 피합니다. 그들은 공격이 노출되면 몸이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 때문에 3명은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타는 미코노조차도 전력 상승을 위해 억지로 옷을 벗게 된다. 그들의 전력은 급상승하고 다시 하나로 합체할 수 있게 된다. 부끄러움을 탈수록 전력은 더 올라간다. 진이 그들을 쏘지만 그들은 쉽게 공격을 피한다. 진은 아쿠아리안이 가까이 온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진의 슈트를 파괴하는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승리한 후 미코노는 다시 수줍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쟤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그룹에 알린다. 그는 더 뻔뻔한 싸움을 격려하려고 하고 있어. 나중에 제시카는 아마다의 귀여운 사진을 얻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베가에서 이즈모와 그의 동료들은 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어. 그가 조종하던 기계는 완전히 파괴됐지만 그가 기계 안에서 죽었다는 흔적은 없어. 진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잃을 수 없어요. 그는 알타이르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진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는 진을 쫓아가라는 허락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 있어. 그들은 진이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상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미카게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진을 구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북돋운다. 세 사람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 앤디는 자신이 판 구멍들이 모두 메워진 것을 보고 깨어난다. 이 일은 그를 점점 답답하게 만든다. 그는 범인이 여자라고 확신하지만 아마다가 남자일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한편 미코노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다. 제시카가 아마다에 대해 그녀를 놀린다. 그녀는 자신이 아마다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시카는 그녀가 아마다를 위해 그를 떠나라고 제안하지만 미코노는 아무 답도 하지 않는다. 제시카가 아마다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다른 곳에서 감독은 슈레드의 마음속 어둠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카얀도 슈레드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걱정한다. 나중에 앤디와 아마다가 구멍을 파기 시작한다. 아마다가 왜 앤디가 항상 구멍을 파는지 궁금해한다. 앤디는 예전과 같은 대답을 한다. 그는 땅속에 숨겨진 세계를 밝혀내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앤디는 지하에 그들만의 문화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앤디가 말하는 모든 것은 여자 화장실이다. 바로 그때 구멍들이 다시 막히기 시작한다. 그들은 구멍에서 밀려 나오고 구멍을 막고 있던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믹스였다. 이 사실에 앤디는 충격을 받는다. 두 사람은 라이벌이며 이제 그들이 서로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두 사람이 말다툼이 벌어진다. 믹스는 앤디가 왜 구멍을 파는지 궁금해한다. 앤디는 왜 믹스가 그것들을 메우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다투는 동안 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이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작전실로 돌아가 믹스와 앤디가 같은 그룹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잠시 후 앤디와 믹스는 도킹 스테이션으로 데려와진다. 쟤는 그들이 벡터를 조종하고 함께 합쳐서 아쿠아리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 듀오는 제안을 거절한다. 훈련 세션이 시작되고 그동안 듀오는 계속 다투기만 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계속 논쟁한다. 시뮬레이션은 원하는 결과 없이 중단되고 만다. 훈련 후 듀오는 벌을 받게 된다. 그들은 방에 갇히고 미크스는 구멍을 내야 하고 앤디는 채우라는 명령을 받는다. 앤디는 미크스를 놀리며 왜 그렇게 남자를 싫어하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도 그녀의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한다. 앤디가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기분이 변하고 그들이 방을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나중에 미코노가 아마다에게 왜 믹스가 구멍을 싫어하는지 말해준다. 알고 보니 믹스의 아버지는 기자였는데 한 여자와 함께 집을 떠났다. 이 일로 그녀에게 큰 상처가 남았고 그래서 구멍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큰 상처가 있다. 다음날 납치범들이 평소처럼 베개에 나타난다. 이들은 진의 동료들로 그를 찾고 있다. 적과 싸우기 위해 쟤는 미코노 믹스 앤디에게 함께 출동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 앤디는 마침내 믹스와 합체할 수 있게 되어 신이 났지만 믹스는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혼자서 적을 쫓아가지만 앤디가 막는다. 그는 그녀에게 혼자서 적과 맞설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앤디와 미코노는 그녀가 마음속에 구멍을 놓도록 설득하려 한다. 믹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합체를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과정에서 앤디가 맞고 그건 믹스 탓이다. 앤디가 부상을 입고 아마다가 급히 대신합니다. 앤디는 본부로 돌아오지만 미크스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다와 미코노는 미크스를 쫓아가서 그녀를 설득해 함께 합류하게 합니다. 그녀는 기꺼이 함께 합류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때 가슴속에서 엄청난 감각을 느낍니다. 알고 보니 미코노의 힘은 원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수족관을 만들고 미크스는 그녀의 힘으로 적의 갑옷 구멍을 채웁니다. 그들이 수족관을 쏘려고 할 때 오히려 자신의 무기에 의해 파괴됩니다. 미크스는 갑옷의 모든 구멍을 막았고 그들의 포병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미크스는 드디어 남자와의 합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전투 후에도 미크스와 앤디는 계속 다투곤 한다. 이것이 바로 서로와 연결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것 같다. 반면 미코노와 아마다는 제논이 맞기 전 로맨틱한 순간을 나누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학원에서는 로맨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상기시킨다. 제시카는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고 있다. 카메라는 다른 각도로 전환되어지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멀리서 아카데미를 지켜보고 있다. 곧 이어지는 아카데미로 향하고 다른 아카데미에서 전학 온 새로운 후보생으로 학생들에게 소개된다. 지는 교실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고 압도된다. 그는 선택할 수 있는 희귀한 아구라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소개가 끝난 후 지는 여자아이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는 아직 이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대답하고 교류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켄이 진을 데리고 학교를 일반적으로 둘러본다. 그는 진을 베를린 장벽이 부분적으로 부서진 곳으로 안내한다. 그 후 그는 너 디아바의 허브룸이라고 불리는 작전실로 옮겨진다. 여기서 아쿠아리언의 전략과 전술을 관리한다. 카얀이 아쿠아리언을 언급하자 진은 당황한 듯 보인다. 그는 아쿠아리언이 평소에 싸우던 기계수트와 동일하다는 걸 전혀 모른다. 카얀조차 진이 아쿠아리언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에 놀란다. 바로 그때 아마다가 투어 중에 나타난다. 그와 카얀은 평소처럼 말다툼을 시작한다. 진은 그 틈을 타 몰래 그들 곁을 떠난다. 그는 무기가 보관된 경락고로 향한다. 그는 방을 빠르게 살펴본다. 다음날 그는 이즈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보고한다. 이즈모는 그에게 무사히 돌아오고 적절한 이구라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말한다. 진은 인간이 그들에 비해 원시적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학원의 시스템을 쉽게 해킹해 데이터뱅크에 침투할 수 있었다. 그는 가능한 빨리 가장 강한 이구라를 찾아야 한다. 그는 임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진은 앤디와 믹이 말다툼하는 것을 본다.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왜 두 사람이 구멍 때문에 싸우는지 그는 모른다. 이후 진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
여자들이 몰려와 그를 몰아붙이려 한다. 윤호아가 그들을 말리며 그가 학교에 새로 왔기 때문에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상기시킨다. 결국 그는 아직 길을 몰랐던 것이다. 윤호아 덕분에 구원받아 남자 기숙사로 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는 구멍 파기에 관심 있냐고 묻는 앤디와 아마다를 무시한다. 다음으로 진과 윤호아는 교실에서 마주 앉아 있다. 미코노와 아마다가 곧 윤호아에게 합류한다. 윤호아는 그들에게 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진이 자신이 처음 학교에 왔을 때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녀를 내버려 두었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진이 자신처럼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과 교류하길 바란다. 한편 슈레이드는 키안을 만나러 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놓는다. 그들이 싸운 납치범이 사라진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진은 도서관에 있는데 윤호아가 그를 마주친다. 그의 기기가 떨어지지만 그는 재빨리 주워 숨긴다. 윤호아는 그가 숨기기도 전에 그것을 보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윤호아는 그에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은 나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흐른다. 그녀는 부끄러워서 도망친다. 윤호아의 눈물은 진에게 쉽게 전해진다. 켄은 이제 그가 그들이 싸운 거대한 납치범의 조종사라고 의심해 진을 따라가고 있다. 그날 밤 켄은 자신의 공간에 앉아 소녀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는 윤호아가 투명한 능력을 가진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윤호아와의 싸움을 떠올리는데 그때 그녀가 기계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이즈모에게 전송하고 윤호아의 눈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윤호아의 눈물이 그를 무너뜨렸음에 틀림없다. 이즈모는 걱정된다면 윤호아를 붙잡아 데리고 가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일어나 앤디와 아마다에게 자신도 함께 구멍을 파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 소식에 두 사람은 기뻐하며 재빨리 진을 그들이 파고 있는 새 구멍으로 데려간다. 이 구멍은 믹스가 찾기 어려운 은밀한 장소에 있다. 구멍은 평소처럼 여자 기숙사로 이어진다. 이것이 진의 계획이었다. 그들이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남자들을 혼자 두고 간다. 그는 윤호아의 방으로 향한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녀의 창문에 돌을 던진다. 윤호아가 창문으로 나오자 그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들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윤호아는 수줍어하며 방으로 돌아간다. 진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창문을 기어 올라간다. 그가 이렇게 할 때 케이안이 나타난다. 경고 사격을 쏜다 진에게. 아마다와 앤디는 케이안이 진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진은 윤호아의 창문까지 간신히 도달하고 총소리를 듣고 나와서 만난다. 케이안은 아마다와 앤디에게서 벗어난다. 그는 윤호아와 진에게 총을 쏜다. 진은 무의식적으로 힘을 활성화시켜 폭발을 막는다. 진의 힘은 방벽 생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진은 자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이제 알타이어에서 이즈모는 방을 나와 냉동실로 향합니다. 그는 포드 앞에 서서 알리시아의 눈을 응시합니다. 이때 마이케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즈모는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온 마이케이지를 꾸짖지만 마이케이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이케이지는 이즈모가 알리시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케이지는 알타이어가 모든 여성을 잃은 후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베가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즈모는 조사하러 간 사람 중 하나였어. 알리시아는 알타이어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선택된 소녀 중 하나야. 그런데 그녀는 알타이어로 가던 도중 깊은 잠에 빠졌어.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있는데 이즈모는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 게다가 알리시아는 백의 아들을 남겨두었어. 마이케이지는 그녀를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고 제거하려 하지만 이에 이즈모가 막고 있어. 이즈모는 마이케이지에게 알리시아를 건드리지 말라고 상기시켜. 그래서 마이케이지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어. 이즈모는 마이케이지에게 진이 기계천사의 둥지에 침투했다고 말합니다. 기계천사라고 하는 것은 아쿠아리안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유용한 사람을 찾을 희망이 있습니다. 마이케이지는 카구라가 감금된 방으로 돌아갑니다. 카구라는 탈출을 애쓰고 있지만 힘이나 의지가 부족합니다. 마이케이지는 마이코노와 관련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카구라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심이라면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는 카구라의 사랑이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카구라는 마이케이지가 하는 말에 화를 낸다. 그는 야수로 변신해 감금된 곳을 탈출한다. 그는 마이케이지를 향해 돌진하지만 마이케이지는 사랑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 싶다면 사랑의 여정을 떠나라고 말한다. 야수 모드의 카구라는 마이케이지를 떠나 경납고로 향한다. 그는 경비원들을 쉽게 제압하고 경납고에 접근한다. 즉시 경보가 울린다. 한편 마이케이지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낸다. 그의 목표는 진정한 아고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백에 잠든 창세기의 기계천사를 깨우는 것이다. 이제 백에서 케이안과 진은 모두 감옥에 갇혀 있다. 진은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케이안은 동급생에게 총을 겨누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진이 먼저 석방되고 케이안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회상하며 감방에 남아있다. 그가 감방을 나서자 진은 윤호아를 만난다. 그녀는 평소처럼 인형을 안고 있다. 한편 감독과 나머지 고위 관계자들은 진이 자신이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그의 힘이 필요하므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로 한다. 그가 힘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너디바의 후보자이다. 반면에 아마다와 그의 친구들은 진이 신비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제시카는 그의 음료를 가져가면서 같은 빨대를 써서 간접적으로 아마다에게 키스해 알타이어로 돌아가서 카구라가 성공적으로 갑옷을 얻었고 그는 행성을 떠나려고 해. 이즈모는 그가 도망칠 수 없도록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어. 앤디는 아마다에게 다가가 마코노에 대해 놀리기 시작했어. 그는 아마다가 마코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는 아마다에게 그녀를 잃기 전에 마음을 잡으라고 조언했어. 아마다는 로맨스는 금지되어 있다고 앤디에게 상기시켜. 앤디는 아마다에게 납치범들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코노를 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 아마다는 앤디의 말을 생각하며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마다는 카구라가 마코노를 쫓고 있다는 것과 그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아마다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마코노에게 다가간다. 빨리 하는 게 그에게는 좋다. 알타이어로 돌아와 이즈모는 카구라에게 그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알린다. 카구라는 이즈모의 의견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떠나고 싶어 한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도시를 공격하고 이즈모는 그를 쫓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했다. 이즈모도 카구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무이카게는 자신의 방에서 카구라에게 필요한 지원과 힘을 제공하고 있다. 카구라는 갑자기 기계들이 전장에서 철수해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강력한 포들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배치된 것을 발견한다. 강력한 포탄들이 그를 균형 잡히지 못하게 공격한다. 저 행성에서 제시카는 거울 앞에 서서 아마다가 마코노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동안 마코노와 카구라의 모습을 빠르게 본다. 한편 아마다는 마코노를 강가로 데려가 그녀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그녀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어 한다. 카구라와의 싸움을 계속하던 중 그는 여러 포격에 맞아 땅에 쓰러진다. 기계들은 그가 패배했다고 믿고 그를 둘러싼다. 바로 그때 카구라가 힘을 되찾아 모든 기계를 날려버린다. 그는 갑옷을 강화하고 그의 기계는 날개를 얻는다. 그는 하늘을 날아 적들을 베어넘깁니다. 무이카게가 문을 열어주고 카구라는 무이카게의 도움으로 행성에서 탈출합니다. 진은 혼자서 핫도그를 먹으려고 하는데 두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를 찍은 귀여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는 수줍어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사진을 꼭 찍어줍니다. 다른 곳에서 아마다가 앤디에게 마코노와 자신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앤디는 그를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원 기념일이 다음 날이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벤트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앤디는 아마다에게 마코노에게 전할 편지를 건넨다. 수업에 들어가자 아마다가 쪽지를 마코노에게 던진다. 마코노는 쪽지를 받고 남자 기숙사 초대장임을 알게 된다. 제시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마다가 그녀도 초대한다. 앤디는 마코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왜 제시카를 초대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날 밤 앤디는 방 준비에 착수한다. 그가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진이 들어온다. 앤디는 진도 함께 가자고 제안해.
이건 그가 여자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야. 잠시 후 제시카와 마코노가 남자 기숙사로 가기 위해 홀에 들어온다. 그들은 홀을 기어가다가 유노아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함께 가고 싶다고 두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한편 슈레드와 케이안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슈레드는 케이안이 진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가 구금된 이유임을 안다. 바로 그때 소녀들이 구멍에서 나오며 케이안과 슈레드와 마주친다. 소녀들이 앤디와 아마다의 방으로 가지만 케이안과 슈레드가 호위한다. 소녀들은 오는 길에 남자아이들을 만났다고 밝힌다. 앤디는 급히 남자들에게 아무 이상한 일도 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일 기념일을 위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제시카는 남자아이들이 침대 아래에 이상한 사진을 숨기고 있다고 들었고 바로 아마다의 침대 밑을 찾아본다. 그녀는 배우 실피의 사진을 발견하는데 실피는 엘리시아와 같은 인물이다. 지는 이걸 보고 놀란다. 방 안의 모두는 엘리시아가 인기 영화 아쿠아리아의 하늘의 배우임을 알아본다. 유노아는 진이 알리시아의 팬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기기를 그룹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진은 어쩔 수 없이 기기를 꺼내 실피가 노래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그룹은 기념 행사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앤디는 포스터 배포에 착수해 사람들에게 영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진은 알타이르와 연락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가 이 일로 바쁜 사이 유노아가 그를 본다. 진은 그녀가 자신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믿고 쫓아간다. 그녀가 뒤로 끌려가려다 실수로 고민형을 찢어버린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유노아는 진에게 고민형을 건넨다. 그동안 아마다와 미코노는 필요한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데 바쁘다. 이들은 처음 극장에서 만난 순간을 떠올린다. 대화 중에 아마다가 알리시아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과 그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 이유를 밝힌다. 아마다는 어머니가 어릴 적 떠나셨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을 원치 않는 아이로 생각하지만 미코노가 그를 바로잡는다. 아마다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 아마다가 미코노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수락한다. 그는 흥분해서 떠오르기 시작한다. 제시카는 이를 보고 더욱 화가 난다. 그가 방에 있는 동안 진은 유노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테디를 고치고 그녀에게 돌려줄 준비를 한다. 이제 알타이어에서 마이케이지는 진의 임무에 간섭하겠다고 밝힌다. 나중에 아마다가 유노아를 찾아 테디를 돌려준다. 그는 찢어진 것에 대해 사과한다. 유노아는 진에게 자신이 그를 염탐한 게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사람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노아는 진에게 고민형을 고쳐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고민형의 이름이 타마임을 밝힌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영화 보러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날 밤 진은 자신의 기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진은 모르지만 마이케이지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기기를 옮겼다. 유노아는 진과 만나기로 한 곳에서 그 기기를 발견한다. 그녀가 기기를 집어들자 이즈모가 진에게 전하려는 정보를 듣게 된다. 이즈모는 카구라가 곧 다가올 것이며 카구라가 도착하기 전에 그 소녀를 데려가야 한다고 밝힌다. 진이 나타나고 유노아는 재빨리 장치를 숨기며 마치 장치를 가진 것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곧이어 영화가 시작되고 모두 자리에 앉아 관람한다. 영화를 보는 동안 아마다와 미코노가 가까워진다. 아마다가 흥분하며 떠오르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납치범의 존재로 인해 경보가 울린다. 아마다와 미코노는 막 행성에 도착한 카구라와 마주친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나뭇가지에 떨어진다. 진은 걱정하며 유노아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카구라는 미코노를 찾기 위해 기지 안을 뒤지고 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소녀들의 냄새를 맡아 미코노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없다. 한편 유노아가 진에게 그녀가 그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린다. 그녀는 그에게 보내진 메시지를 들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기기를 꺼내 보여주고 그는 그것을 잡는다. 그들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유노아는 공포에 질려 기절한다. 당국은 이미 희생자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십 명의 학생이 실종 상태이다. 미코노, 아마다, 제시카 모두 경납고에 도착했고 벡터와 함께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세 사람은 아쿠아리안에 합류해서 카구라를 쫓아간다. 카구라가 그들을 발견하고 미소 짓는다. 그는 미코노를 찾고 있었다. 카구라가 미코노를 실피라고 부르자 세 사람은 놀란다. 카구라가 아쿠아리안 쪽으로 돌진하고 그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가 지난번보다 훨씬 강력해졌다는 게 분명하다. 그는 수트를 업그레이드했고 더 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 쟤는 카구라가 역전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원소의 힘도 가진 것 같다. 한편 진은 유노아를 경납고로 데려갔다. 유노아는 깨어나 진이 벡터 중 하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진은 유노아를 자신의 행성으로 데려가려는 의도를 밝힌다. 유노아는 그가 카구라와 싸우는데 합류하길 원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자신만의 임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벡터를 작동시키는 순간 작전실에 있는 이들은 예약된 벡터 중 하나가 활성화되었다는 경고를 받는다. 카메라가 배신자가 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키아는 결국 맞았다는 것에 화가 나 있다. 그는 진을 쫓아가서 맞겠다고 제안한다. 아쿠아리안과 가쿠라의 전투가 계속된다. 그들은 가쿠라가 지난번보다 훨씬 강해진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이상한 기운의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기운은 알타일에서 직접 전달되는 신비한 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미카가 가쿠라를 차원 게이트를 통해 돕고 있다. 그들이 가진 해결책은 차원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면 카구라에게 공급되는 에너지를 끊을 수 있다. 바로 그때 마이카게가 작전실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그의 순간이동 능력 때문에 방 안의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젠과 도나르는 마이카게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다. 경납고에서 유노하는 진에게 그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무시한다. 그에게는 임무가 더 중요하다. 그는 벡터를 가동시키고 행성을 떠날 준비를 한다. 키아는 너무 늦게 도착한다. 작전실에 있던 사람들은 마이카게에게 공격당한다. 도나르는 수미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고 그 과정에서 기절한다. 수미 크레이아 그리고 젠만이 마이카게와 교류한다. 젠과 마이카게는 마치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진이 차원 게이트를 통과하려 할 때 유노아가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니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부탁한다. 카구라가 아쿠아리안을 물리치고 미코노를 드기 위해 해치를 연다. 그는 승리를 만끽하며 축하하는데 아마타가 의식을 되찾는다. 아마타는 다리의 날개를 활성화시키고 미코노를 가구라에게서 빼앗는다. 그는 멀리 가지 못했어요. 가구라가 쏜 총에 맞았거든요. 가구라는 아마타를 죽이려고 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작전실에서 마이카게는 젠에게 맞서서 태양의 날개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그때 도나르가 의식을 되찾고 블래스트건으로 마이카게를 쏘지만 그는 쉽게 공격을 막아낸다. 마이카게는 일단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가구라가 아마타를 제거하려 할 때 앤디가 나타난다. 그는 그를 자신의 구멍 중 하나에 가둔다. 아마타와 미코노는 앤디와 믹스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카구라가 분노하며 구멍을 뚫고 나와 그들을 제거하려 했어요. 다른 벡터들이 도착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어요. 감독은 즉시 다시 결합하라고 명령했어요. 진과 유노아가 돌아오자 모두 놀랐어요. 유노아가 진을 설득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진도 함께 결합하고 싶어 해요. 마이카게가 진에게 나타나 배신에 대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그가 진의 머리를 만지자 부상을 입었어요. 진은 공격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원소들에게 자신과 합류하라고 요청합니다. 원소들이 합쳐지고 두 명의 물의 정령이 가구라와 싸우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구라를 바위에 밀쳐내지만 가구라는 강력한 반격으로 맞받아칩니다. 팀은 가구라를 물리치기 위해 차원문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진은 자신의 힘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원소들이 모두 지원하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문을 파괴합니다. 문을 성공적으로 닫은 후 가구라가 돌진하지만 진은 모든 힘을 다해 친구들을 지켜냅니다. 켄이 카구라를 마무리 짓고 그들은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진의 이마 부상이 악화되어 그는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의 기기가 주머니에서 떨어지고 유노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녹음된 음성이 재생된다. 먼지가 가라앉은 후 진이 살아남지 못했고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진과 몇몇이 전투 중 희생자가 되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장례 행렬이 있다. 그들은 교회에 안치되고 꽃을 받는다. 알타이어로 돌아와 이즈모는 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맵게를 진의 죽음에 대해 비난한다. 맵게는 또한 도시에서 반란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 맵게는 이즈모에게 자신이 한 일이 알테어에서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임을 설명한다. 알테어는 이미 멸종 위기에 있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여성들을 그 행성으로 데려가야 한다.
이즈모는 맥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진의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그는 진이 자신과 알테어를 용서하지 않기를 바란다. 베가로 돌아오면 교회에서 죽은 이들이 나와 묘지로 옮겨진다. 윤호아는 진이 죽은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 미코노는 걱정하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해. 그녀에게 공간과 슬픔을 혼자 느끼게 하고 싶어 해. 미코노는 혼자 있는데 젠이 다가와. 젠은 미코노에게 윤호아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고립에서 끌어내라고 간절히 부탁해. 처음에 미코노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슬퍼하길 원하기 때문에 거절해. 하지만 젠이 윤호아가 계속 그렇게 하면 자신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자 미코노는 마음을 바꿔.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될 거야. 미코노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고 윤호아를 찾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로 동의해. 미코노는 윤호아가 머무는 곳으로 향해. 그녀는 윤호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음식을 가져가. 윤호아는 진을 따라가지 않은 자신을 탓해. 진을 따라갔더라면 진은 아직 살아있었을 거라고 말해. 미코노는 윤호아가 자신을 따라와서 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길 원해. 윤호아는 방을 나서기를 망설이지만 나중에는 동의해. 다른 곳에서는 아마다가 진의 소지품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기기가 떨어지면서 실피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아마다는 그의 어머니가 지금 알타이어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곧이어 학생들은 묘지로 향한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이미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최근 사건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모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믹스가 설득하려 하지만 앤디가 그를 막는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몇 분 후 그들은 묘지에 도착하고 죽은 자들은 안장된다. 바로 그때 젠은 앤디에게 여러 구덩이를 파라고 지시한다. 그는 구덩이를 왜 파는지 말하지 않는다. 크레야는 학생들에게 알타이르의 임무에 대해 알아냈다고 알린다. 그들의 목표는 여성 요소들을 납치해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전투 중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닥칠 전투에서 살아남으려면 젠은 학생들이 먼저 죽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에게 구멍 속으로 들어가 몸을 묻으라고 말한다. 이 과정이 훈련의 일부라고 말한다. 미코노와 몇몇 학생들은 젠이 무심하다고 화를 낸다. 그들의 동료들이 방금 죽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젠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길 원한다. 슈레드는 명령대로 가장 먼저 구멍에 들어간다. 윤호아는 그에게 합류하고 미코노가 깨닫기도 전에 모두가 구멍에 뛰어들었다. 남은 사람은 미코노와 아마다뿐이야. 미코노는 구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 쟤는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 초고속으로 미코노 뒤에 숨고 아마다를 잡아챈다. 그를 구멍에 던지고 모든 구멍이 바로 봉인된다. 지상에 남은 사람은 미코노와 학교 당국뿐이다. 잠시 후 몇몇 학생들이 두려움에 떠밀려 구멍 밖으로 뛰쳐나왔다. 한편 미카게는 제니 하려는 일을 깨달았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카구라도 묻어 그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 아마다와 그의 친구들은 구멍 안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느끼고 연결될 수 있다. 미코노는 그들을 걱정하며 파내고 싶어 하지만 곧 자신의 힘이 그들을 연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 덕분에 친구들은 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다. 친구들은 그녀의 힘을 끌어내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서 떨쳐낼 수 있다. 아마다와 나머지 친구들은 다시 태어나 무덤에서 뛰쳐나온다. 미코노는 아마다와 마주하며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넨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구라가 구멍 중 하나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과 같은 묘지에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쟤는 카구라의 얼굴에서 사리가 느껴지는 것을 보고 크레이아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난다. 그는 학생들을 남겨두고 카구라와 싸우게 한다. 그는 그들이 새로운 부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한다. 도르는 카구라가 여자들을 노리니 여자들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그는 검을 뽑아 카구라에게 돌진하지만 카구라는 에너지 폭발로 검을 부수고 도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앤디가 싸움에 끼어들어 카구라 밑에 구멍을 만든다. 그는 구멍에 빠지고 믹스가 그것을 메운다. 그들은 이것만으로 카구라를 막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는 그들을 놀라게 하며 거기서 뛰쳐나온다. 그는 믹스를 붙잡지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녀를 내던진다. 그는 미코노를 쫓고 있고 미코노조차도 왜 그 남자가 자신을 쫓는지 궁금해한다.
아마다가 친구들에게 카구라가 미코노를 붙잡기 전에 데려가라고 말한다. 두 학생이 미코노를 붙잡아 현장에서 데려가 안전하게 지킨다. 카얀이 카구라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쉽게 그를 쓰러뜨린다. 아마다도 운을 시험하지만 카구라는 그들에게 너무 강하다. 그는 그들을 뚫고 미코노가 탄 차를 쫓기 위해 야수로 변신한다. 그는 슈레이드에게 저지당한다. 슈레이드는 자신의 소리 기술로 카구라에게 고통을 준다. 그는 소리로 그를 제압하지만 카구라는 슈레이드의 매력을 깨고 도망을 계속한다. 곧 그들을 따라잡아 차의 기어를 드라이브에서 리버스로 바꾸는 역전 기술을 사용한다. 차는 나무에 부딪히고 카구라는 아무도 막기 전에 미코노를 붙잡는다. 그는 미코노를 탑으로 데려가 숨긴다. 미코노 수색이 시작되고 자원이 투입된다. 도나르, 앤디, 유노와 믹스는 헬리콥터에서 실종된 소녀를 찾고 있다. 나머지 팀원들은 지상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다. 미코노는 깨어나 보니 탑 꼭대기에 있었다. 카구라는 경계를 서며 헬리콥터 불빛에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헬리콥터가 가까이 오자 그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 소리내거나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것을 막는다. 카구라는 메카게에게 연락해 소중한 물건을 확보했다고 알리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는 메카게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메카게는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제숙하는 아마다에게 미코노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카구라가 미코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마다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묻자 그녀는 카구라가 미코노의 운명의 남자라고 밝힌다. 이제 탑 위에서 카구라는 미코노에게 자신이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심지어 미코노의 상처를 핥으며 그녀를 실피라고 부른다. 미코노는 이때가 카구라가 그녀를 실피라고 부른 첫 번째가 아님을 알아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동시에 제스카는 아마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는 생명의 나무가 시들어가고 있어 구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두 연인은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지기로 동의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한다. 이 두 연인은 아폴론과 실피이다. 카구라는 실피임이 밝혀지고 그는 미코노에게서 실피의 모습을 본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쫓아온 이유다. 제스카는 카구라가 진정 미코노의 운명이라서 아마다와의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그때 탑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카구라가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추측한다. 그들은 탑으로 달려가고 아마다가 미코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카구라가 막는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카구라가 그 뒤를 쫓는다. 그는 제스카에게 교환을 연락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다. 그는 카구라를 분산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미코노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는 도망치고 카구라가 분노에 차서 그를 쫓아간다. 곧 헬리콥터가 미코노가 매달린 곳을 찾아낸다. 카구라가 곧 아마다를 따라잡아 그를 때린다. 아마다가 저항하려고 하지만 가쿠라에게는 무력하다. 가쿠라가 그를 벽으로 내리치자 아마다가 의식을 잃는다.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는 어둠과의 연결에 대해 생각한다. 이미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는 그 길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는다. 아마다가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고 떠오르기 시작한다. 가쿠라는 그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에너지 방패가 그를 둘러싸며 공격을 막는다. 가쿠라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때 잔이 나타나 뒤에서 쏜다. 가쿠라는 잔을 균형을 잃게 만들어 총이 아마다가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한다. 키아는 아마다에게 그를 끝내라고 말한다. 아마다는 총을 집어들고 카구라를 끝내려고 하는데 미코노가 나타나서 막는다. 그녀는 에이마다에게 카구라를 끝내지 말라고 말한다. 갑자기 꼬집이 나타나서 카구라를 덮는다. 그 후 카구라는 꼬집과 함께 떠다닌다. 카구라가 도망친 후 키레아는 미코노를 그녀의 사무실로 부른다. 벌주기 위해 그녀는 기숙사를 떠나는 것이 금지된다. 이것은 공식적인 처벌은 아니지만 케이리아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미코노가 카구라를 놓치게 한 것에 대한 벌이다. 그녀가 사무실을 떠난 후 미코노는 유노아를 만난다. 유노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녀를 지지하러 왔다고 미코노에게 말한다. 미코노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아직 그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한편 앤디와 아마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 그들은 비밀 구멍을 이용해 그녀를 몰래 엿듣고 있다. 두 남자는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간다. 아마다가 12,000년 전에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들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한다.
앤디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구멍을 통해 미크스와 연결되어 있고 아마다는 미코노와의 자신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앤디는 두 사람이 슈슈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미코노에게 가기 위해 아마다는 슈슈를 저망하는 슈슈를 기쁘게 해야 한다. 혹시 잊었을까봐 말하는데 슈슈는 미코노의 애완동물이다. 아마다는 슈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기 위해 식료품점으로 간다. 제시카는 그가 가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아마다에게 한 말이 걱정된다. 그녀는 말을 취소하고 싶지만 믹스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알타이어로 돌아가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 아이언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력 출력이 감소했고 이즈모는 걱정하고 있다. 그는 이 도시가 그의 어머니 오리사가 만들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다. 다음 장면에서 쟤는 실제 전투 훈련을 통해 원소를 익히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들은 전장에 있는 것처럼 훈련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